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장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7월 25일이고요. 어저께에 비해서 오늘은 시장이 조금은 잠잠해지는 듯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장마감을 제가 못 해드렸는데, 어제의 하락은 협상 연기, 협상 연기에 따라서 협상이 원래 되기로 했는데 연기가 됨으로써 시장이 좀 공포감이 좀 드리워졌고, 그저께는 이제 일본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협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15%로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께와 어저께의 시장은 상당히 상반된 느낌이고, 오늘 같은 시장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좀 속도대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 3200포인트를 지금 완벽하게 뚫어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었던 관세에 대한 여파가 좀 있다 보니까 협상도 8월 1일부터 관세가 매겨진다는데, 거기에 따른 또 걱정이 있는 거고, 8월 1일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이대로 25%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은 좀 시장에 겁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겁니다.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만 볼게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보면 코스피가 어저께 외국인들 기준이거든요. 어저께 시장 공포였죠. 근데 외국인들은 7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23일 물론 분위기 좋았으니까 4천억 매수. 오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편하죠. 1700억, 뭐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담아가는 그런 흐름. 거기다가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걱정이 덜 되는 게, 선물과 옵션 계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6,600계약, 3,600계약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장은 좀 겁먹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제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멘트를 많이 드릴 텐데, 그 정도로 지금은 좀 걱정할 만한 포인트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소화하고 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딱 두 개를 짜놔야 되는데요. 두 개를 짜놓는다면, 일단 첫 번째, 관세 협상이 15%가 나와가지고 폭등한다. 어디처럼? 일본처럼, 일본 니케이처럼 이렇게 이틀, 이날 협상한 날 다음날 폭등하고 오늘 조정 나오죠. 이렇게 요렇게 나온다. 아니면 두 번째, 협상이 15% 이상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밑으로 부러진다.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부러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부러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여기선 현금 20% 갖고 있는 거를 계속 쟁여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겁은 먹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 뻗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에이 알아서 올라가겠지 라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은 예민하고 보수적이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어떤 종목들이 좀 시장 대비 잘 버텨줬나 본다면, 일단 OCI홀딩스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OCI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좀 올라갔고, 오랜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뭐 다날, 뭐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올라가 줬고, 오늘은 보시면 좀 동일성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오늘은 예전에 한화를 보듯이 HD 현대 계열사들이 다 좋았어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현대중공업, 뭐 현대글로비스, 조선해양, 현대로템, 되게 많죠. 현대미포까지.
아마도 전체적으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HD 현대 계열사들의 핵심적인 부분도 좀 좋아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밑에 보시면 뭐 카카오 같은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같이 올라가 줬구나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좋았습니다, 어떤 섹터가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뭐한 게 뭐냐면, 등락 현황을 본다면 오늘도 코스피가 떨어진 종목이 500 종목으로 더 많고요, 코스닥은 거의 1000개 종목으로 떨어진 종목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이 좀 우리가 체감적으로 시장을 좀 버티기가 좀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는 공포에 짓눌려서 하락의 폭이 컸던 대신에 오늘은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큰 종목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이 나왔냐, 기존의 화학 종목, 화학 종목, SKC 어저께 좋았다가 좋은 거 다 빠지고, ENA, 삼성 ENA, 금호석유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보시면은 뭐 자동차 부품의 타이어, 요즘 타이어가 좀 좋았다가 그러다가 저 롯데케미칼, 화학, 자동차 쪽은 단기간에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요날 이렇게 잘 나왔었던 날 제가 요날부터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 업종을 주로 봅니다 라고 했는데, 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장은 바로 또 밀어주는데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자동차가 더 빠져준다면 협상 결과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어떤 협상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뷰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자신은 있지만, 지금은 또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수익을 봤으니까. 수익을 봤죠, 요 양봉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해 보여요. 안전해 보인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거래 대금이 어떤 종목들이 좀 몰려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뜨뜻미지근한데도 SK 하이닉스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지만, 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썩 많지는 않죠. 썩 많지는 않죠. 4천억 정도라는 건 1조가 넘지 않는다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 조정, 삼성전자 조정,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시나 끈덕하게 버텨줘요. 6만원 이상 자리에서.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조선 쪽이 괜찮게 가는 걸 보니까 조선 엔진 쪽도 괜찮고, 아까 카카오가 같이 가면서 네이버 같은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오늘 오랜만에 반등 나와주는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장 톡톡 시간에 찝어드렸던 이 현대공업이라는 회사,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렵다라고 표현드리는 이유가 이분봉으로 보면 이제 아시겠죠.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물량 다 뺏어 가가지고 위쪽에서 다 던지고 내려옵니다. 어렵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한다라기보단 내가 만약에 7,000원짜리 요 자리에서 물려 있었다면 탈출의 기회로 삼으셔라 라고 얘기 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 정도 몰렸다 보시면 되고, 딱히 뭐 없네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랜만에 스테이블 코인 쪽이 시장을 조금 버텨줬다.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이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재료와 테마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끝으로 시장 상황, 코스닥을 좀 볼게요. 저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괜찮은 흐름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 여파 맞으면서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은 약간은 좀 처지는 흐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코스닥도 아직 완벽하게 처졌다 라는 느낌은 좀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좀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딱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차트가 위쪽에서 이렇게 꺾이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공포에 짓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이렇게 늘려주고 계속해서 뭐 어저께처럼 막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뉴스플로어라든지 전체적인 언론에서도 좀 세게 또 때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하시는 실수 보여드릴까요? 개인으로 볼까요? 가장 하시는 실수. 예, 이렇게 시장 눌리니까 23일 그저께 6천억, 어제 거의 1조, 그다음 오늘도 4천억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매도가 수익을 실현하는 매도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 놓으시는 매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매도라면 정말 100점짜리 매도입니다. 왜냐면 시장은 언제라도 부러질 수는 있어요. 이제는 저는 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시장은 부러지지 않고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겁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시장 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을 너무 공포에 휩싸이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장을 지금 쉽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레벨업 영상만 보시고요. 주말에는 가족분들과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주식 걱정은 그만 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개장 톡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